대부분은 사이가 안 좋으시겠지만 심장내과, 흉부외과가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뭐 병원마다 분위기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면 환자가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진짜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안 좋죠. 그럼 마음이 안 맞을 때 어떻게 해요? 비극이죠. 비극이죠, 비극. 진짜. 그거는 환자한테도 비극이고 병원한테도 비극이고 그거는 선생님 서로한테 비극이죠. 진짜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다른 과 선생님들이 환자 생각을 안 한다. 그렇게 절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흉부외과나 심장내과나 뭐 외과나 뭐 아니면 신경외과나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3시에 환자를 나가서 보고 환자가 좋아지면은 뭐 저 환자는 내가 살렸어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다고요. 그리고 막 환자를 잃으면은 그냥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강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일은 나눠야 되는 일인 거예요. 흉부외과에 일부를 줘야 되는 일인데 마음에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과 의사가 되게 많고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러면은 뭐 이쪽이 싫으면 일로 가면 되잖아. 근데 작은 병원이면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 비극이죠. 예를 들어서 집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외부로 가게 된다. 이거 그러면은 안 되고 그러면 지역사회 전체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데가 있어. 어딘지 알 것 같은 거는 왜죠? 아니야 선생님 그렇게 돼요. 대개는 다 잘 지내요. 대개는 잘 지내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안 좋다가도 제가 환자 안 좋았을 때 좀 와서 해결을 해주거나 이러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바뀌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저희 스승님 때는 안 좋았다가도 밑에는 좋아질 수 그쵸.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 보면은 드라마에서 그런 걸 좀 조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흉부외과 선생님은 막 밤새도록 수술을 하고 있는데 심장내과 의사 맨날 골프 치고 병원장이랑 무슨 딜하고 있어. 뭐 이러는데 작가분들 아예 안 해요. 아니 보면 작가분들이 의학단에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대본을 받으려고 오면 말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잘렸어요 몇 번. 작가 그 자문해주다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연락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드라마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지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결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보면. 나 잘하면 치고 받고 싸우겠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은 즐겁게 지내죠. 저희도 이제 드라마처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더 힘든 이유 3가지씩 말씀하신다면? 흉부외과가 힘들지. 우리 과도 힘들어. 첫 번째 저희 과는 이게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심장내과에 3파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심장 초음파 하시는 신부전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부정맥, 그리고 중재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옛날에는 심장내과 의사라고 하면 중재 의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재 의사들이 점점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말씀드리면 1년에 내과 전문의가 한 600명 정도 배출되거든요. 그중에 300명 정도는 내시경을 하려고 소화기내과 전임의를 하세요. 근데 심장내과 전임의를 하는 분들이 2012년에 가장 많았어요. 60명 정도였거든요. 10%예요. 근데 지금은 40명대예요. 근데 40명 중에서도 응급질환을 보아야 되는 중재 의사는 12명, 13명밖에 안 돼요. 1년에 12명, 13명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제가 2004년, 2005년에 이제 우리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그 중재하는 의사가 이제 말은 3명인데, 저까지. 사실은 2이었어요. 저보다 1년 위에 있는 이제 그 제가 맨날 형이라고 부르는 선생님하고 4년을 365일을 당직을 했어요. 이거 미치는 거죠? 저는 뭐 레지던트 때 저희 흉부외과 TO가 저희 의료원에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넷이었는데 저 혼자였고 그다음에 제 위에 한 명도 없었고 제 아래 한 명도 없었어요. 4명을 뽑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12명이 그러니까 전체 의료원에 16명이 있어야 되는데 레지던트. 그때 2명, 3명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50 넘으면 당직에서 뺄 것 같은데 50 넘었는데 다시 55세로 올라가고 대학병원 중에서 조금 이제 작은 병원들 이 병원은 보통 보면 막 중재하시는 선생님들이 나이 60인데 응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나이 60이면은
회사로 따지면 이사를 했거나 상무를 했거나 뭐 은퇴를 하셨거나잖아요. 그분들이 응급을 하진 않잖아요. 응급은 뭐 끼케야 부장님까지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생활의 유지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당직된 집에 당연히 안 가는 거지만 내가 수술한 환자 또는 선생님도 본인이 시술한 환자가 안 좋아지면 병원 못 가거든요. 그건 당직해서 빼야 되는 거죠. 당직 플러스 거기다니까. 거기다가 다른 과 환자가 안 좋다고 연락이 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또 가는 거죠. 몸이 힘들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지원자가 없어지고 그리고 메디컬 에러라고 그래가지고요. 환자한테 저희가 실수를 하게 돼요. 그거는 뭐 어떻게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저희 병원하고 걸어서 8분이거든요. 제가 병원에 제일 가까운 데 사는 거예요. 스텝 중에는. 교수님은 몇 분 거리세요? 차로. 그게 정 교수님 지금 8분이잖아요. 우리 병원은 심장내과에 지금 이제 중재하는 교수들은 이렇게 지도를 딱 그려줘요. 체류 발령 받을 때 우리 병원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15분 내에 이렇게 이랬고 다 근처에 살죠. 근처에 살고 15분 이상 되면은 거기는 좀 곤란한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파트 값이 그 바깥에서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병원 옆은 아파트가 서울시에서 제일 싼 동네일 거예요. 사뒀는데 별로 안 올라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집이 가까운 건 제가 하는 것 중에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ECPR이라고 응급실에서 이제 CPR을 하다가 안 돌아오면 에크모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보통 저희 병원 데이터 또 외국 데이터도 마찬가지. 1분 늦어지면 생존율이 2%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제가 코를 1분 늦게 받았거나 아니면 옷을 좀 천천히 입었거나 아니면 차를 가지고 갔는데 신호등에 걸렸거나 그러면 이제 2%씩 생존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되게 우리 과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교수님 심장내과 너무 멋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병원에서는 운이 좋게 이제 후배들이 심장내과를 하겠다는 후배들이 쭉 있어서 이제 5월 1일이 되면은 저희 레지던트 한 명이 이제 군대 갔다가 심장내과를 하겠다고 이제 5월 1일부터 펠로우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박수철이 3년 차 레지던트에도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고 인턴하고 1년 차 중에도 있고. 근데 또 그 친구들도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셈법이 있어서 이게 심장내과가 식구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금방 알아요. 야, 이게 교수님들 로딩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이미 다 하고. 그렇죠. 그 친구들도 다 계산하고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2005년에 배장환 선생님 때로 내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냐의 마음가짐이냐인데 사실 그걸 누구한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대신 뭐 그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월급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당직 숫자가 줄어든 거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근무 시간이 제가 연수 갔던 호주 같은 경우는 모든 의사가 52시간이에요. 그 대신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시간당 페이를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과에 오히려 지원자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조금씩 그걸 맞춰가려고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그땐 또 심장내과도 저희과도 지원자가 늘지 않을까. 근데 몇십 년째 바닥이지만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의지를 꺾지 않은 정책적 도움을 줘가지고 사람을 늘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